5장 함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함수 1절 함수의 정의 및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입력값을 전달받아서 어떤 다른 값을 출력하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할 코드들을 묶어놓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 것, 이것을 함수라고 하는데요. 반복해서 사용할 코드들을 매번 작성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보다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시키면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그리고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는 것처럼 어떤 값을 필요로 한다면은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수식 또는 구문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수학에서 함수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를 정의한다, define 이라고 얘기하고요.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정의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함수로 호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all이라고 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 뒤에 괄호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정의하는 구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함수 정의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define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 정의할 때 맨 앞에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기는 함수예요 라는 걸 알려주고요. def라는 키워드는 다르게 바꿔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함수 이름이 옵니다. 함수의 이름은 변수 이름 만드는 것과 규칙이 같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문자나 숫자, 그 다음에 밑줄 문자를 포함할 수 있어요. 어떤 문자로 시작하던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문자로 그리고 언더스코어 캐릭터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수도 그렇죠. 물론 함수 이름의 중간에 공백이나 아스테리크 등 언더스코어 캐릭터를 제외한 다른 특수 문자도 포함할 수 없고요. 함수 이름이 나온 다음에는 한 쌍의 소괄호가 존재하죠. 이 소괄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넣어야죠. 그리고 여기 구문에 보면은 파람1, 파람2, 점점점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해요. 함수가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받을 값을 저장할 변수를 여기에 정의를 해 주는데요.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매개변수.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한 값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선택사항이에요. 필요할 때만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정의의 가장 마지막에는요, 콜론이 오죠. if문이나 포문 등에도 콜론이 와서 블록의 시작을 알렸죠.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론이 오고 그 다음에 함수가 실행할 구문들을 작성하는데 함수가 실행할 구문은 들여쓰기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들여쓰기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아까 제가 매개변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함수가 실행을 위해 필요로 한 값을 받을 변수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인수 또는 인자 또는 아규먼트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함수는 만드는 것을 정의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호출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 보는 myAdd란 함수를 하나 샘플로 정의해 놨는데요. 함수를 정의할 때 값을 받을 변수들을 매개변수라고 부르고 함수를 실행시킬 때 매개변수에 전달할 값을 인수 또는 인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매개변수, 인수. 여기서 num1과 num2는 매개변수가 되고 3과 5는 인수 또는 인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할게요. 코드 작성하기 전에 제가 주피터 노트북의 소스 코드가 잘 안 보여서요.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좀 글꼴을 크게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놨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의 배율이 저는 125%예요. 이걸 좀 더 키워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도 커져서 화면을 효과적으로 사용 못해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코드를 테스트 해보죠. 함수 하나 정의하는 거 df my hello라고 해놨습니다. 이 함수는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즉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정의할 때 제일 뒤에는 콜론으로 여기부터 함수의 블록이 시작해요 라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print 제가 hello world라고만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함수를 정의할 때는 컴퓨터 메모리 즉 커널에 이 함수가 만들어지도록만 하는 거고요. 이걸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함수는 사용을 하려면은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한 쌍의 소괄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실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죠. myhello란 함수를 정의했고 그 다음 myhello란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값도 받지 않도록 했고요. 또 실제 실행할 때도 어떤 값도 주지 않았어요. 매개 변수도 없고 인수도 없다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매개 변수와 인수가 없는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매개 변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 설명하죠. 함수가 실행을 위해서 어떤 값을 받아야 한다라면 어떤 값을 받지 않으면 매개 변수를 정의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라면은 매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필요하다면은 여러 개 선언할 수 있고요. 이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 사용할 값을 받는 변수라고 했죠. 변수니까 일반 변수와 동일한 사용법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매개 변수의 이름은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에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은 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이루어지는데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시 이제 괄호 안에 선언한 이름으로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my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죠. 제가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df라는 키워드 이용한다고 했죠. 저는 두 수를 더할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두 수를 더해야 되니까 숫자 두 개를 입력받을 매개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출력하기 위한 함수 print 더할 수식 num1과 num2. 자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num1과 num2라는 변수는 매개 변수죠. 요 변수는 myAdd라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코드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밖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 구문을 정의한 다음에 num1이 얼마예요? 라고 print num1 하면은 num1이라는 변수는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나오죠. not defined라고 나와요. 이 num1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직접 실행시켜 보죠.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호출한다라고 표현하죠. myAdd 숫자 두 개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숫자 값을 넣어줘야죠. 함수를 실행할 때 숫자 값이니까 argument value 인수 또는 인자라고 부르고요. 이 값들은 각각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에 매핑이 돼서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3은 num1에 저장이 되고 5는 num2에 저장이 돼서
함수 안에 있는 구문 프린트 num1과 num2가 계산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이지요. num1과 num2는 매개 변수, 3과 5는 인수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함수를 매개 변수를 갖게 하고 또 인수를 줘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독스트링이라는 건데요. 함수를 아까 만들어 봤어요. 매개 변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는 것도 있고,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죠. 그런데 함수를 만들다 보면은 이 함수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독스트링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첫 번째 문장에 문자열을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문자열은 겹다운표나 헛다운표 하나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겹다운표나 헛다운표 3개로 묶어도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제가 직접 작성해 보죠. 이거예요. define my function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겹다운표로 해도 되고, 처음 만든 함수입니다 라고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함수 안에다가 문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독스트링, 함수의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수를 정의할 거여서 여기다가 패스라고만 정의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했고, 함수를 실행시킬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함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함수의 설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언더바 doc 언더바라는 거를 실행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가진 첫 번째 라인에 텍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설명서를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줄로만 작성될 필요는 없겠죠. 여러 줄로 작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바꿈 해버리면은 실행시킬 때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 라인의 설명서를 작성할 때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를 3개, 앞에 3개, 뒤에 3개를 묶으면은 여러 라인의 문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라인의 설명서의 줄바꿈은 실제 출력해보면 역슬래시 n으로 나오는데요. 역슬래시 n은 프린트본으로 출력하면은 줄바꿈으로 표현이 되니까 슬래시 n 표시됐다고 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독스트링은 함수의 설명서이다. 언더바 doc로 독스트링을 참조할 수 있고, 정의할 때는 문자열로 함수 첫 라인에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숫자 하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숫자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작성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갑자기 함수가 꽤 길어졌죠.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이 함수는 피보나치란 이름이죠. 말 그대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함수 설명 볼까요? 함수 안에서는요, a와 b라는 변수가 정의됐고, a에는 0, 그 다음에 b에는 1이라는 값을, 초기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a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받는 값 n, 어떤 숫자값 하나 받으려고 할 거예요. 요 값보다 작을 때까지 출력하는 거죠. 뭐를? a를. 맨 처음에 0이 출력될 거고요. 그렇죠? 0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공백을 하나 넣습니다. 공백.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하고 b에는 b와 a 플러스 b를 넣어요. 그러면은 아까 b는 1이었잖아요. 1이 a에 들어가죠. 1이 a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는 0과 1 다시 1이 들어가죠. 그러면 a는 1, b는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while만 들어가서 a가 1이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while문이 다 끝난 다음에는 빈 줄 하나 넣어주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얼마까지 수열을 출력할지 그 숫자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200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0, 1, 1, 2, 3, 5, 8 쭉 나오죠. 2000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2000보다 작은 피보나치 수열들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복잡한 코드들을 훨씬 쉽게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예제에서 n이라는 변수는 매개 변수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니까 함수 실행할 때 인수도 하나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함수 안에서 a와 b라는 변수가 있죠. 이 a와 b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니까 나중에 이 값이 얼마인지 출력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a, b 해보면요 에러 나요. 왜냐면 a와 b라는 변수는 이 프린트문을 실행시키는 시점에는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a와 b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함수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매개 변수도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고 함수 밖에서는 쓸 수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a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200 하더라도 함수의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저 위에 함수를 정의할 때 a라는 변수가 똑같은 이름인데 두 개 차이점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말이 있어요. 함수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들. 지역 변수에는 매개 변수도 포함해요. 펑션 두 개가 있죠. 하나는 df func_a, 또 하나는 오른쪽에 또 func_a 이렇게 있는데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 위치가 달라요. 하나는 함수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함수 바깥, 함수 정의된 코드 전에 있죠. 두 개를 직접 작성해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define func_a 여기다가 num은 10 print num 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요 num까지 출력되죠. 이번에는 define func_b를 하나 만들었어요. b 만들고 print num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하고 함수 실행시켜 보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이 num이라는 변수는 func_b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정의가 안 돼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func_a에서 num이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고요. 이 지역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함수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func_a에서 num1은 지역 변수이고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이번에는 num 뒤에다가 숫자 하나 붙여보죠. num2는 20이라고 하고요. define func_a2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print num2 정의해 놓고요. 여기다가 func_a2 실행시키면은 num2 20값 출력하죠. define func_b2 숫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 다음에 print num2 하면요 여기서도 정의가 되고 실행하면 잘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num2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해서요 함수 밖에서도 쓸 수 있고요 함수 안에서도 쓸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파이썬은 로컬 심볼 테이블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전역 심볼 테이블이라는 개념인데요, 로컬 심볼 테이블은 함수가 실행될 때 지역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영역이에요. 함수가 실행될 때 함수 내 모든 지역 변수들은
그 함수만의 로컬 심볼 테이블에 값이 저장된다는 거죠. 전역 테이블 또는 뭐 전역 심볼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함수 밖에서 정의된 변수들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전역, 글로벌 한 영역에서 참조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떤 변수의 값을 출력하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부터 찾는지를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데요. 먼저 로컬 심볼 테이블, 즉 함수 안에서 실행됐다면 그 함수 안에 그 변수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요. 없으면은 전역 심볼 테이블, 그러니까 함수 밖에서 정의했던 변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도 없으면은 내장된 이름 테이블, 파이썬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지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아무 데도 없으면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not defined 라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죠. 여기 지금 글로벌 바라는 변수에 100이 들어가 있고요. 함수가 글로벌 바라는 변수를 참조하면은 실행할 때 잘 출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 쿼ን크2란 함수에서는요, 로컬 바라는 변수를 함수 안에다 정해냈어요. 함수 안에서의 실행은 가능하죠. 그래서 정의하고 실행하면 잘 출력되지만은 함수 종료된 다음에 로컬 바라는 변수를 참조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잘 구분하시고요.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들은 함수 안에서만 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 가끔 변수를 정의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 슬라이드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렉시컬 특성이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왕 화면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할 테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g바라는 변수가 100이 저장되도록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unc1이란 함수 안에서 프린트 하는 거예요. before gbar, 그 다음에 다시 gbar을 200으로 바꾸죠. 프린트 after gbar. 이렇게 하면은 언뜻 보면은 위에 전역 변수에 100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함수가 실행될 때 gbar라는 값 100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100이 200으로 바뀌니까 그 뒤에서는 200이 출력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bar는 100, 그 다음에 def func1, 요렇게만 하고 func1 실행시키면은 100이 출력되거든요. 그런데 함수의 프린트문 아래다가 g 언더바 바는 200이라고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프린트 after g 언더바 바 출력하려고 해요. 아까 100이 출력됐으니까 이렇게 출력하면은 200이 될 것 같지만 실행시키잖아요. 정의를 하고 다시 호출해야 되죠. 정의하고 호출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gbar는 referenced 참조됐어요. before assignment 할당되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뜨죠. 위에 있는 이 gbar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고, 아래 사라인에 있는 gbar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이름은 같지만은 이 두 개의 변수는 다른 변수인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지역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값을 할당하기 전에 참조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하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높은 로컬 심볼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보면 func1이란 함수에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private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bar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로벌 심볼 테이블에 gbar라는 변수가 또 있어요. 여기엔 100이 들어가 있죠.
플러스는 퍼블릭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 정도. 자, 그런데 로컬 심볼 테이블에 g바가 있고 로컬 심볼 테이블 코드 영역에, 이 코드 영역이 이렇게 있죠. 코드 영역에서 프린트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샵 1 주석이 되어 있는 이 프린트 문이 실행된 시점에는 아직 로컬 심볼 테이블의 g바라는 변수가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값이 초기화 되려면은 로컬 심볼 테이블 코드 영역에 g바는 200이라는 구문이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행되기 전에 프린터 문이 g바를 출력하면은 이 변수는 있지만 아직 초기화 되지 않았어요 라고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렉시컬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구문 그대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하고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역 변수를 정의해 놓고 함수 안에서 그 전역 변수를 수정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역 변수 수정인데 여기는 g바2라는 변수를 100으로 정해 놨어요. 함수 안에서는 g바2 값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200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함수 안에서 새로운 값을 할당하기 전에 이 변수는 전역 변수를 쓸 거예요 라고 변수 앞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만 넣어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g바2는 100 define, 이번에는 func2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g바2에 200을 할당할 건데 그 전에 프린트 할 거예요. before 뭐를 g바2를. 근데 이 변수 이렇게 하면은 지역 변수를 참조한다고 했죠. 아, 나는 이 g바2는 지역 변수 쓸 거 아니고요, 전역 변수를 쓸 거예요 라면은 글로벌 g바2라고 정의하고 출력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after g바2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시켜야죠. 함수 정의해놓고 왜 아무것도 출력 안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실행을 시켜야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func2 하고 실행시키면은 before 100 after 200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